예, 안녕하세요.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죠? 공부하기 많이 힘들죠? 자, 교과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92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92페이지. 우리가 앞 시간까지 무엇을 배웠냐 할 때 지적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등기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등기 파트. 여러분들 집에 이 책은 다 한 권씩 받았죠? 한 번씩은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공부의 가장 기초는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한번 3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3번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이게 부교재냐 진짜 교재냐 할 때 진짜 교재입니다. 진짜 교재. 오케이? 네. 근데 진짜 교재는 내용이 문장에 글밖에 없지, 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을 추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추가시키는 거죠. 이게 진짜 교재예요, 진짜 교재. 이거를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면 됩니다. 책을, 보통 보면은 제가 10번 읽으라고 그러는데 10번이라니까 수강생들이 전부 다 기재를 해서 많이 줄여드리거든. 그래서 3번만 읽으세요, 3번만. 읽다가 보면은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 형용사, 보어, 이렇게는 거기 이제 하나, 그 다음 목적어라고 할게요. 주어, 목적어, 동사이죠, 동사. 이걸 가려내는 거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 게 공부. 그러니까 주어이라면 왜 지적법의 주어는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4사람이 주로 등장을 하지. 하나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는 시로리사, 하나는 지력소관청, 하나는 읍면동장, 이렇게. 그게 주어잖아요, 주어. 누가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래 놓잖아요. 그럼 답은 국장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주어가 답이 되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마지막이 답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러네거든. 그럼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그러니까 마지막이 답이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분의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마지막에 동사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다 보면은 주어를 갖다가 시험에 정답으로 내는 게 있고, 목적어, 보어, 형용사를 정답으로 내는 게 있고, 마지막에 동사를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동사를 시험 문제 내는 게 50%입니다. 50%. 나머지 주어를 시험 문제 내는 게 20%. 그럼 중간에 보어나 형용사나 목적어를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게 30%다. 이 말이야. 30%. 왜? 동사가 왜 우리 시험 문제 정답이 많이 되느냐 할 때,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여러분들 잡읍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답이 아니지. 인감증명서가 답이 아니지. 제출한다, 안 한다. 이게 답이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감증명서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1차 2차를 공부하시는 분은 11월달 12월달에는 민법, 11월달에는 민법, 12월 달에는 개론, 이렇게가 한 바퀴 돌리는 거지. 한 바퀴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책을 한 2번, 3번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무엇이 여기서 나오는 게 보이는 거라.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도 부동산 공시법도 3번만 읽으면 됩니다. 3번만. 그러면 합격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이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고, 알려주는 법에는 2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등기법,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죠, 지적공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적공부를 공부했었어요. 이제는 등기 파트로 가는 겁니다. 지적은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사장일 때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는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그 고루고루 출제한다 할 때 올해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3문제, 1문제, 4문제, 1문제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여기에는 작년에는 여기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왔냐? 네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고루고루. 우리 이제 등기 파트로 갔거든. 등기 파트는 막말로 하면은 여기는 출제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올해는 여기서 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거는 여기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여기서 출제를 한 거예요. 안 하거든.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출제를 합니다. 여기는 출제는 하긴 하는데 좀 빈도가 낮아. 그러니까 여기는 가등기, 부기등기만 공부하면 돼. 나머지는 다 버려도 돼요. 시험에 출제를 안 해요. 그러면 등기 파트는 3장, 4장에서 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여기에서 4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 여기서 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집에서 책을 읽어본다면 처음부터 읽어봐도 관계없어요. 여기서 바로 3장, 4장을 읽어봐도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안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잘 보세요. 요거 잠깐 해놓고 갈게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었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입니다. 2개.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이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해요.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사법부. 그래서 노원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서울 맞네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노원등기소 이렇게 써놔놨어요. 이거는 사법부 소속이라. 근데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거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노원구청으로 가요. 노원구청. 안 그러면 상계동 동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노원구청 상계동 동사무소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관장부서가 달라.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거를 배웠거든. 배울 때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럼 여기서 공시하는 거는 토지라 토지.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하고 여기는 토지만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공시하는 거는 권리거든. 권리. 여러분들 권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지적 공부에서는 소유자만 공부를 하는 거라. 그 말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 공부를 보면 알 수가 뭐다? 없다. 이러는. 그러면 여기서는 크게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토지, 건물이죠. 소유권 소유권이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여기는 2개밖에 없잖아요. 분량이. 맞죠? 그래서 등기가 분량이 많고 공부하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등기는 민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민법, 법률 행위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게 등기법에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나오거든. 1장은 어휘와 종류, 등기사항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전부 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2페이지입니다. 잠깐만 요리라 볼게요.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책대로 합니다. 책대로. 제가 순서대로 딱 나아가고 있거든. 요 페이지가 여기 딱 나오죠. 맞죠? 네.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게 딱 나오거든. 등기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 그럼 등기가 무엇이냐 할 때 여기 써놔놨죠. 그죠? 등기가 무엇이냐 이러면은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게 뭐다? 등기 이래나거든. 그럼 여기서 등기관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등기관이 뭔데 이러나? 그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하는 거라.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할 때 노원 등기소에 가면 우리 노원에는 공무원이 있거든. 그분들을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원 등기소에 공무원이 50명이 있다면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30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 그 30명이 등기관이고 나머지는 그냥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불러요. 그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아니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부 다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그렇지 않습니다. 50명 중에서 30명만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30명을 등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지방법원장 있죠.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50명 중에 당신이 등기관이다, 당신이 등기관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딱 하는 거랑 한 글자만 딱 외우면 되죠.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이 등기한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등기관을 누가 지정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지. 자,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방법원장. 그럼 노원등기소 등기관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이 당신이 등기관이다, 당신이 등기관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등기품이다. 그죠? 등기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제부, 갑구, 그럼 우리가 지적 시간에는 무조건 대장, 도면, 경계점, 자배등록부 여기서부터 계속 공부를 하거든. 그럼 여기서는 등기에서는 한번 더 합니다. 시작. 표제부, 갑구, 지금 배울 거예요. 지금 바로 연기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그 다음에 권리 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는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이것만 공부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면 책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92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됐거든. 그럼 등기부는 이렇게 나눈다. 그럼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사람의 신체를 상체, 하체 이래 나눌 수 있지. 등기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위를 부를 때 표제부라고 부르는 거라. 중간을 부를 때 갑구라고 부르고 밑에를 부를 때 얼구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표제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책의 끝풀 있죠. 책의 제일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표지. 맞다. 맞지. 등기부도 제일 앞에 있는 거를 표제부 이래 부르는 거라. 그러면 갑을이거든. 여러분들 갑을은 사람 아니. 우리는 주로 이제 갑을을 사람으로 지금 주로 예를 많이 들죠. 갑은 한자로 말하면 첫째, 을은 한자로 말하면 뭐다? 둘째. 갑을병정이잖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갑을병정이라고 하지. 맞다.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 구는 구분이지, 구분. 그러니까 표제부, 갑구, 이게 딱 돼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그랬죠.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 이라거든. 그럼 등기부에 무엇을 공시하느냐? 부동산마다 표시, 무선권, 소유권, 소유권 이외. 어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부동산이거든. 그럴 때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토지입니다. 이게 건물입니다. 이해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걸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걸 기록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명칭 번호죠. 이 명칭 번호는 봅니다. 레미안 아파트 이게 명칭입니다. 101동 1701호 이게 번호예요. 그럼 이게 삼성 빌딩이 명칭입니다. 701호가 번호입니다. 번호.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갑구는 무선권,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뭐다? 왜? 딱 여기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자, 다시. 저하고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공부할 때 우리는 절차법이라는 걸 머릿속에 딱 떠올리세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공법입니다. 공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은 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좌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민법에 지금 법률행위를 배우고 있거든. 법률행위 어렵다 안 어렵다? 여러분들 법률행위를 이해하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법률행위를 이해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이때는 답을 내놓고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지. 답을 내놓고 하면. 그럼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거는 계약이라 계약. 맞죠? 네. 그럼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매매지, 매매. 매매죠. 그럼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다 이 말이에요.
맞다. 얼마나 쉬워요.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 행위예요. 그죠? 네. 그러면 사고 팔죠. 그러면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요.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돼. 그 말은 사법은 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좌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공법입니다. 공법.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가 인감 정리해서 가져오라 이러면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주소를 정비하는 정보 가져오라 이러면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토 달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토달면입니다. 그럼 물론 왜 가져오라느냐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왜 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답입니다.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인감증명서는 아무나 떼줘요 안 떼줘요? 안 돼.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소를 정비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이거든. 그럼 주소를 정비하는 정보를 왜 가져오라냐?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라. 그 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져오라 이러면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공법은 토 달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순응을 해야 돼. 왜 가져오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가져오라면 그러는갑다 이러고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답은 딱 이런 겁니다. 결론은 OX입니다. OX. OX라는 거는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로만 나누면 돼.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100명이 있다. 둘로 나누죠. 그럼 남자 아니면 여자지. 얼마나 쉬워요. 둘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개수가 몇 개다? 3개잖아요. 그럼 이걸 나중에 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둘로 나누면 이게 나중에 하나가 되고 이게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답입니다. 2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게 5가 되면 이거는 X가 되는 거라. 이게 5가 되면 이거는 뭐가 된다? X. 그럼 만약에 추정력이라는 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 추정력이 있냐 없냐거든.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럼 여기 없으면 여기는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느냐 안 하냐? 여기 안 해요. 그럼 여기는 뭐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개로 나누면 돼요. 감 잡았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알고 들어갑니다. 93페이지입니다. 용어정의거든. 여러분들 용어정의는 시험에 낼 때 그냥 이거를 낱말뜻만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기가 쉽거든. 자,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기록. 이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엄격히 말하면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러면 등기부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등기기록은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 그러면 사람이라면 전체지. 개인이라면은 하나지 하나. 맞죠? 네. 그러면 오늘날 등기부는 자, 잠깐만 책을 보시면은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어요. 컴퓨터 전산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등기부예요. 맞죠? 네. 그럼 이 컴퓨터 속에 100페이지, 요 종이 100페이지, 요 한 장의 종이 있다.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등기 기록이라고 부른다며. 기록.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 기록. 전체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보면 이래놨죠. 전산정보 처리를 위하여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 컴퓨터가 등기부입니다. 컴퓨터가.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우리는 등기부가 있다. 요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 기록이에요. 기록.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법학을 공부할 때 부본이라는 거는 복제본, 복사본을 말합니다. 복제. 우리가 복사해놨다, 복제해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잠깐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설명이 쉬워요. 옛날에 50년 전에 가면은 복사기가 없어. 그러면 2장을 써야 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지 있잖아요. 먹지를 탁 끼워야 글 써야 안 써요? 써. 그 밑에 복사가 딱 돼야 안 돼요? 돼. 요 밑에 된 요 종이를 무슨 본이라고 그런다? 부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컴퓨터는 편리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해킹 당할 수도 뭐다 있지. 그러니까 미리 복제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 말은 보조기억 장치에 별도 저장을 다 해놓는다. 그게 부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
등기필 정보인데 나중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글자 3개 중에 한 개가 등기필 정보예요. 그 올해는 이걸 시험에 출제인이 출제를 했는데 자, 글자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있거든. 등기필정이라는 말이 있거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정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죠. 정보는 종이다, 컴퓨터다, 컴퓨터. 그럼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등본은 종이로 돼 있지. 요즘에는 종이로 돼 있다, 컴퓨터 전산화돼 있다. 컴퓨터 전산화돼 있잖아요. 컴퓨터 속에 입력이 다 돼 있잖아요. 맞다, 맞다. 옛날에 종이로 돼 있다는 거는 이 주민등록 등본이 종이로 돼 있지.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한 통 발급받으러 가면 이 원본 종이를 나한테 이렇게 뺏겼어 가지고 나한테 하나를 주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종이는 그대로 동사무소에 보관을 해놓는 거지. 종이로 돼 있지. 근데 요즘에는 종이로 돼 있다, 컴퓨터 전산화돼 있다, 컴퓨터 속에 입력이 딱 돼 있지. 그러면은 노원구 상계동 100번지라면 컴퓨터 상계동 100번지라면 쫙 나오잖아요. 그건 컴퓨터 안에 더 저장돼 있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대가 자꾸 변하거든. 그럼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등기필정. 오늘날에는 이렇게 부른다 이 말.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거는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거든. 등기 완료 증명서입니다. 자, 밑에 거를 갖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더 빠릅니다. 남자들이 이력서를 썼거든. 병력관계를 쓰지, 병력관계. 그럴 때 병력필이라잖아요. 그럼 군복무를 뭐다? 마쳤다.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군복무를 마쳤다. 이게 우리 볼 때 병력필이잖아요. 그러면 등기필은 뭐를 마쳤다? 시작.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등기를 마친 증명서. 이게 등기필정이다. 이 말.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로 바뀌면서 이름을 정에서 정보로 바뀌었다. 이 말. 같은 말인데. 오케이? 네.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정보. 같은 말입니다. 종이로 부를 때는 등기필정. 이 옛날 이름. 오늘날 컴퓨터로 부를 때는 등기필 정보. 이게 등기 완료 증명서예요.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졸업장입니다. 졸업장. 초등학교 졸업했죠? 그럼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줘야 안 줘요? 줘. 그게 졸업장이 돼. 중학교 졸업했죠? 졸업장 받지. 고등학교 졸업했죠? 졸업장 받지. 대학 졸업했어요? A 대학 졸업했거든. 졸업장 받았지. 그럼 B 대학을 또 갖는 거라. 그럼 A 대학 졸업장 있다고 B 대학 졸업장 안 주는 건 아니지. 그 말은 졸업할 때마다 졸업장 주듯이 등기가 끝날 때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는 거야. 이게 나중에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보입니다.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되는 게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마다 이 말은 새로운 등기를 할 때마다 준다. 그럼 새로운 등기가 아니면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에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는 게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거든. 처음으로. 이게 1.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그럼 요게 갑이래요.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 그럼 이 등기는 새 겁니까? 새가 아닙니까? 아까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럼 새거다, 새가 아니다? 새거. 그럼 보존 등기를 했다면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줘야 안 줘요? 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 있죠. 그럼 이건 새거다, 새가 아니다? 새거잖아요. 아까 이거는 1이고 이거는 새로 하나 생겼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맞다. 아니 1에다가 2가 여기 새로 생긴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등기이죠? 그럼 보존 등기 할 때는 등기필령부를 만들고 이전 등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전세.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요렇게 이제 을이 됐어요. 그럼 이 등기는 새 거다, 새가 아니다? 아까 없었던 게 새로 생겼잖아요. 새 거다, 새가 아니다? 새 거. 그럼 새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1억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해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새로운 전세가 있다, 아니다? 아니지. 전세금만 바뀐 거는 새로운 등기가 아니에요. 전세가 등기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럼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바뀌는 건 변경 등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변경 등기는 새로운 등기 이단이다? 아니. 그럼 등기별로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나중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보조, 시작, 이자, 시작, 설정. 이 용어에 아주 익숙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잡으세요. 올해 시험도 이거는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이게. 자,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자체가 등기부입니다. 그럼 여기 종이 한 장 있죠? 여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답다 있지. 여기 등기 뭐다? 기록. 그럼 이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았다.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러면 다 이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집에 다 가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요거를 조금 확대시키면 이게 등기필 정보거든. 그럼 요게 스티커 있지? 요걸 탁 떼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럼 요게 스티커 이렇게 붙이면 좀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이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집을 사고 팔 때는 이걸 떼야 돼요. 떼. 그럼 떼면 이게 나온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요 글자를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정보.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완료 통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 들어있을 때 이거와 이거예요. 됐죠? 네. 그럼 요 위에 거를 부를 때는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아래 거를 부를 때는 시작. 등기필 정보. 그럼 이 등기필 정보는 잠깐만. 이 등기필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일는지 모르는데, 여기 1년, 다시 할게요. 자, 등기필 여기 1년 번호, 비밀번호, 이게 이제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그럼 올해 시험에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일어났거다. 이래냈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1년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요 번호가 비밀번호거든. 여기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는데 우리를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 우리를 아주 많이 괴롭혀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등기필 정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교로 치면 졸업장입니다. 등기가 끝날 때마다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게 등기필 정보. 여러분 등기 끝나면 이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집에 가면 이거 다 있어요. 자, 그렇게 표현해 두면 됩니다. 한 번만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하기 했지. 갑의 명의로 보존하기 했죠. 그러면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줘야 안 줘요? 줘.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 그럼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은 또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지. 그럼 병에게 매매하면은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시험에는 칠판을 봅니다. 이거 무슨 등기? 보존. 무슨 등기? 이전. 그럼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라. 됐죠? 네. 자, 그렇게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딱 오세요.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시작. 등기기록. 등기부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전체. 등기기록은 뭐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와 등기필 정이 같은 말입니다. 컴퓨터로 부를 때는 시작. 등기필 정보. 종이로 부를 때는 등기필 정. 그러니까 옛날 거는 등기필 정. 오늘날에 부를 때는 등기필 정보. 이게 등기 완료 정명서.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95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95페이지를 갑니다. 95페이지. 95페이지 보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가 나오거든. 분류가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시험에 출제위원이 낼 때 종류 자체를 묻는 거는 시험에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할 때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이것만 딱 알아면 돼요. 여기 보면 종류할 때 기능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표제부. 시작. 갑구, 얼구. 제가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잠깐 한 장 넘겼다 올게요. 잠깐 한 장 넘겼다 올게요.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고, 맞죠? 네.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 갑구, 무성구, 얼구. 그래서 제가 세 개가 더 이걸 두 개로 나누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에 한 개,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 용어를 써도 되고 이 용어를 써도 된다 이 말. 그 말은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시작. 사실의 등기. 갑골구에 하는 등기를 시작. 권리의 등기. 항상 모르겠거든. 갑구는 무슨 권? 소유권이죠. 이는 소유권 뭐다? 왜? 이게 무슨 권입니까? 전세권, 저당권이잖아요. 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뭐의 등기? 사실의 등기. 갑골구에 하는 등기를 시작. 권리의 등기. 그러면 딱 공부를 하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럼 한 장 넘길게요.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형식에 의한 분류. 잠깐만. 95페이지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돌아갔다면 이 글자를 그 옆에다가 썼다 안 썼다? 써야지. 그 옆에 그림 옆에다가 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거든. 이거는 조금 알아야 돼. 그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래 나오죠. 요 부기등기 옆에다가 종이라고 썼어요. 종. 그 뭐 위에는 뭡니까? 주, 아래는 뭐다? 종. 이러면 주종의 관계예요. 주종. 그러면 이제 민법 가져오면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다, 틀리다, 맞지? 그래 딱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팔할 때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점에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저등기. 그럼 독립적인 번호라는 말은 1, 2, 3, 4 이게 독립된 숫자 이다 아니다? 이지.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번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차법이니까.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1, 2, 3, 4 이래는 이 숫자가 독립된 숫자지. 맞아요? 네. 그럼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이 말, 주등기. 오케이? 네. 근데 밑옆에를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1에 1, 1에 2. 1에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래. 자, 그럼 칠판을 잠깐 한번 볼게요. 요거 잠깐 한번 설명해 놓게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자, 소유권 뭐다? 보존 하면서 몇 번 받았다? 1번. 소유권 이전하면서 몇 번 받았다? 2번. 소유권 이전하면서 몇 번 받았다? 3번. 소유권 이전하면서 몇 번 받았다? 4. 여기 1, 2, 3, 4로 가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주등기. 맞아요? 네. 자, 여기는 이제 1이죠. 맞죠? 그러면 1의 뭐다? 1의 뭐다? 1의 뭐다? 4. 이래 갈 수도 있다 이 말. 그럼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먼저 1, 2, 3 이렇게 됐거든. 자 보세요. 요 1번하고 2번입니다. 요 사이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지. 한 명이 끼어들 수 있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전철 탄다고 줄 서 있거든. 근데 한 명이 탁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지. 은행에 순번 대기표 기다리고 은행에 그 가면 왜 뭐라고 그럽니까? ATM 기계라고 그럽니까? 그 앞에서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이 탁 끼어드는 사람 있다 없다? 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얄밉다 안 얄밉다? 얄밉지. 그러면 요 끼어들었죠. 그럼 이 사람한테 번호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일은 이미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그러니까 일을 줄 수가 없지. 맞아요? 네. 두 번째, 2가 여기에 있죠. 그럼 이거는 2번보다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지. 그럼 2를 줄 수가 없지. 맞다. 맞지. 그럼 이거는 1번보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그 1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또 한 명 끼어들 수 있다, 없다? 했지. 그러면 1의 뭐다? 2.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정할 때 1에 가는 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1에 가는 거는 뭐다? 부기등기. 1에 가는 거는 뭐다? 부기등기. 1에 가는 거는 시작. 부기등기. 계속 1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감 잡았습니다. 네. 됐다 안 됐다? 됐다고 그러세요? 됐죠? 자,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시작. 주등기, 시작. 부기등기, 시작. 부기등기. 여기까지 가는 시험 문제는 잘 없어. 우리는 주로 여기서 끝나는 거라.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래 들어만 두면 되거든.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점에서 하는 등기는 주등기고, 1에 1, 1에 2, 1에 가는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낼 때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짚어놓은 겁니다. 갑이 소유권 벌어내게 했어요.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을은 병에게 매매했어요. 자, 지금 등기가 몇 개입니까? 등기는 한 개지. 괜찮아요? 자, 칠판을 잠깐 볼게요.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다? 을. 소유자는 을이지. 그럼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지. 맞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을. 소유자가 갑하고 을 아니잖아요. 소유자는 을만 소유자지. 그럼 등기는 몇 개? 한 개지. 한 개. 맞아요? 네. 자, 여기 이제 소유자가 누구인데 넘어갔다? 병.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병. 그럼 소유자는 병입니다. 등기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 등기가 몇 개? 두 개지. 하나는 무슨 권? 전세. 하나는 무슨 권? 저당. 이건 등기가 두 개예요, 두 개. 감 잡았어요? 네. 자, 이때 재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전세금이 얼마다? 3억이다. 그럼 여기 저당권이 얼마다? 1억.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불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불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익을 본다는 걸 법률 용어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이익 보는 쪽을 무슨 관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관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시가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3억의 전세가 들어왔어. 1억의 저당이 들어왔어. 이거 합치면 몇 억이다? 4억이지. 맞죠? 네. 그러면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4억에 낙찰이 됐다면 3억, 1억 가져가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3억에 낙찰이 됐다, 이 말. 그러면 전세권자가 먼저 가지고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럼 이 사람은 1번이니까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저당을 들어올 때는 1번 전세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알고 들어왔지. 맞아요? 그 말은 3억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 3억이 4억으로 정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지. 그 이 사람을 무슨 관계로 한다? 이해관. 그럼 이 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이 앞에 끼어들 수 있다, 이 말. 1의 뭐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허락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면 1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전세금이 3억이거든. 이걸 조금 이렇게 보세요. 3억이거든. 3억. 이번에 저당권이 1억이거든. 그럼 요 3억이 4억으로 정액을 하면 이 사람이 불리하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죠.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앞에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거래. 끼어들게 할 수 있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의 뭐다? 일. 여기다가 매덕을 쓴다? 사악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성낙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면 내 뒤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럼 내 뒤로 가면은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매덕이 된다, 사계. 그럼 이걸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며 부기등기 할 수 시작 있다.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할 수 시작 없다. 주등기로 뭐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글자는 4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네 글자 나옵니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한다. 오더와이더 오.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오더엑스다. 첨부하면 뭐다? 부기등기. 안 하면 뭐다? 주등기. 그러니까 안 해도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각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정리를 할 때 법을 공부할 때 무조건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들어오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오지 않아도 안 해주는 등기가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그게 바로 이 등기다. 권리의 변경 등기.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답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안 내지. 그렇게 안 내지. 그럼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러면 오엑스다, X. 각하지 뭐다? 않는다. 그럼 또 틀면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안 해, 괜찮아. 전부 다 말장난이거든. 괜찮습니다. 정답인데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라는 거는 압니까? 그럼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라는 거는 이해합니까? 맞아요? 네. 그럼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오더와이더 오. 그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다? 오. 아,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오잖아요. 오. 맞다, 맞다.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맞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는 말은 이해했죠? 그럼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이러면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래. 맞는 말. 그렇게 말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잘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지는 제일 위에 9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보세요. 여기는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도 배우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여기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출제를 하거든. 그럼 잠깐만, 제 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어요. 오늘 배웁니다. 그럼 답은 이겁니다.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이거는 종국 등기예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등기다? 예비 등기다. 예비 등기.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전부 다 종국 등기입니다.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그러면 그 예외가 가등기다. 가등기. 그럼 그럼 일단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다. 이 말이에요. 가등기만 예비 등기다. 가등기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등기법에서 일동으로 중요한 게 가등기예요. 시험은 원칙을 낸다. 예외를 낸다. 예외를 내는 거예요. 원칙은 시험에 안 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원칙과 예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설명할 때 옆집 사모님이 우리 집에 그 마시러 왔어요. 커피 대접해야 하네요. 해. 믹스커피다. 믹스커피 아니다. 믹스커피라고 하세요. 믹스커피입니다. 사돈이 우리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 자, 믹스커피다.
뭐 아메리카노다. 그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믹스 커피다, 아메리카노다, 아메리카노. 뭐 성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옆집 사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오케이? 네. 그런데 사돈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는 특별한 손님입니다. 예외다, 예외 아니다. 예외.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 그럼 항상 소중한 사람은 원칙이 소중하다, 예외가 소중하다, 예외. 항상 그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등기거든. 자, 재판을 보세요. 가등기가 있다면 본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이라는 말은 진짜 등기입니다. 진짜 등기. 가라는 말은 가짜 등기. 가짜 등기라는 말은 임시로 해두는 등기다. 임시로 해두는 등기다 이 말. 그럼 제가 항상 예들 때 가등기, 본등기를 예들 때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약혼했어요. 법률적으로 부부 이단이다? 아니지. 아니에요. 본등기, 결혼했어요. 혼인신고했어요. 법률적으로 부부 이단이다? 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정리할게요.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답만 OX만 하세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우리가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되는데 말로 할 때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좋다. 그러면 100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식 결혼한 지를 80년이 돼서 그래서 방송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100살이 되셨으니까 대담을 한다. 그러면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딱 하면서 할아버지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옆에 계신 할머니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의 속마음은 뭐예요? 절대 노다, 노 아니다, 노지. 맞아요? 네. 근데 옆에 지금 할머니 계신다, 안 계신다? 노 하다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하지.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옆에 있는 할머니하고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해야 하네요. 그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다 이 말입니다. 맞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사모님한테 제가 절대 아니에요. 나이를 말할 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나이가 있다. 입에 나오는 나이와 머릿속에 생각하는 나이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됩니다. 10년 까야 된다, 안 까야 된다? 그거 잘못하다가 죽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다, 아니다, 불일치. 그래서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한 사이가 우리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달라도 돼. 그러나 말로 할 때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해야지 다르게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 왜 중요하냐 할 때 가등기를 가바고라고 하며 본등기도 가바고라고 해야 돼요. 가등기를 할 때 본등기를 할 때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해야 돼. 본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된다더라. 이것만 딱 느끼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리 와보세요. 제가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예를 들거든. 가등기를 예를 들 때는 항상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갖고 예를 듭니다. 그게 이해가 빨라요. 자, 시아버지가 30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했거든. 그게 이제 정년퇴직해서 집에서 이제 놀고 있어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걸 30년 동안 하다가 집에 노니까 심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공인중개사 붐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나도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한번 따서 인생 이모작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요 시아버지가 노원세롬에 와서 2달간 강의를 끊은 거예요. 자, 2달간 강의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맞죠? 네. 그럼 나는 모르는데 이 앞에 앉아있던 새댁들 대답 잘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내가 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놀고 있는 며느리를 보내서 자격증을 따오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 이 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아가 내가 학원에 가니까 너 또래의 젊은 세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더라. 너가 자격증만 따오면 너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집 너 이름으로 해줄게. 말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럼 며느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말 더 해야 돼요? 해. 그럼 며느리, 시아버지가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하니까 며느리가 정말 있어요? 그래.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소유권 이런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놨다. 자, 결론은 며느리가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소유자는 변하지 않는다.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 됐어요. 자,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등기는 번호가 생명입니다. 가등기를 하고 몇 번을 받았어요? 2번을 받았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제3자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 누구로 넘어갔다? 병.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가등기 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팔아먹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다? 병.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에요, 병.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며느리, 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했으니까 이제 합격했어. 합격했으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제 자격증 따오면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했죠? 그럼 이때 며느리가 하는 말, 제 이름으로 본등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 있다? 병.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답입니다.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이 말이거든. 자, 갑입니까? 병입니까? 야단 안 칠 테니까 크게 답하세요.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 시아버지한테 가서 본등기 해달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아까 그랬죠? 가등기를 누구하고 했다? 갑하고 그럼 본등기도 시작. 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이제 며느리가 본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등기 했지. 본등기죠. 그러면 답입니다. 가등기 때 며느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2명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몇 번이고? 2번. 병은 몇 번이고? 3번. 동일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다. 이 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본등기도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2번은 가등기하고 얻은 번호다. 본등기하고 얻은 번호다. 가등기. 그럼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하면, 이걸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건 이제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문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여러분들, 자, 그냥, 등기할 때는 무조건 가등기에 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가등기를 해야 되고,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가등기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고,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해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거든.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